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강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 이번에도 첫 번째 화면에다가 인기 프로그램 순위를 올려놨습니다. 1995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언어가 뭔지. 예,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C 언어네요, 아직도.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90년도에 나왔던 비주얼 베이직이 쫙 올라와 있군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여기 95년도에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인기를 얻기 시작한 시기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고 하니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제 인터넷이 깔렸고 이메일 쓰고 있었고요. 아직 홈페이지가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쯤이거든요. 아직 자바도 나오지 않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C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작업을 했고요. 이때는 윈도우가 이제 보급이 된 시기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계열의 비주얼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 언어들이 좀 부각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리습이 확 쳐져 버렸네. 그리고 코볼 포트란이 포트란 아직 살아있네. 과학기술용으로 많이 썼던. 그리고 사무용으로 썼던 코볼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네요. 그렇군. 하여간 인터넷이 보급되던 초기에도 자바스크립트가 바로 등장을 해서 많은 인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언어 구조, 웹페이지 삽입하는 방법,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타입,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다이얼로그들 설명한 적이 있었죠. 얼러트, 프롬프트, 그다음 컨펌, 그리고 변수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될 것 같은데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의 식과 연산, 연산자를 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연산과 연산자의 종류 설명하는데 연산자의 종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죠. 산술, 증감, 비트, 시프트, 대입, 비교, 논리, 조건, 학술적으로 좀 구분을 해놓은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또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 연산자가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사칙 연산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조금 공부를 했다고 치면은 이제 논리회로 같은 거 학습한 친구들은 비트 연산자도 알고 있겠죠. and, or와 exclusive or와 not. 하지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쓸 때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고, 비교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같다는 표현이 는을 두 개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는이 하나만 사용됐을 경우는 이거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저장하는 대입 연산자로 사용이 됩니다. 대학 입학 아니고요. 그래서 는이 두 개, 하나 있을 때는 대입이고 두 개일 때는 비교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같지 않다는 의미는 not equal에서 실제 키보드에 not equal이라는 기호는 없기 때문에 느낌표를 not 의미로 씁니다. 느낌표에 는 하면 이건 not equal이 됩니다. 또 특이한 점은 산술 연산자에 보면 이 퍼센테이지 표시가 있죠. 요거는 나머지 계산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 프로그램 짜다 보면 나머지 계산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퍼센테이지를 씁니다.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퍼센테이지는 나머지 연산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연산자고요. 그 이외에 뭐 증감 연산자하고 대입 연산자도 확장판이 있거든요. 증감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그래서 이건 타이핑을 좀 쉽게 하자는 의미에서 A는 A 더하기 1이라는 코드가 있을 때 이거 타이핑 치려면 귀찮아가지고 하나라도 좀 덜 치려고 A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A는 A 플러스 1이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A 더하기 1을 또 타이핑 치기 귀찮아서 플러스 두 개 연달아 누르는 거 굉장히 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에 보면은 이 증감 연산자랑 비슷하게 키보드에 타이핑 치는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는하고 붙여서 이런 식으로 또 연산자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별표의 는이면은 별표의 는이 뭘 것 같아요? A는 A
뭐 곱하기 뭐 이렇게 있으면 예? 여기서 A가 두 번 중복이 되잖아요. 이거 줄이려고 타이핑 들치려고 여기다 곱하기 는 어떤 변수나 숫자 이렇게 주면은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타이핑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이것도 역시 다 는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란 말을 씁니다. 그 밖에 이제 전문적으로 공대생들이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가 BT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뭐 있다고 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건들 순차적으로 다 설명할 계획입니다.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는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모두 는이 들어가죠. 는 왼쪽 편에는 하나의 변수만 존재해야 됩니다. 상수 안 됩니다. 왜? 상수는 값이 변하지.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값이 변하지 않는 것들, 변수나 값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산한 결과를 저장을 하는데 값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장을 못한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왼쪽 편은 꼭 변수가 들어가거나 또는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나? 함수 안 되네요. 오른쪽은 함수가 있는데 왼쪽은 함수 못 들어가네요. 예. 어쨌든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산 결과는 산술 연산의 경우 모두 다 실수로 처리가 됩니다. 실수? 미스테이크? 아니죠. 못 가 그럼. 예. 수는 크게 봐서 실수와 정수로 구분을 합니다. 실수와 정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구분할 수 있고요. 계산한 결과는 무조건 소수점을 포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산 결과는 항상 실수로 저장한다. 즉 연산 결과에 소수점이 늘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연산자 중에 조건 연산자라는 게 특이한 경우거든요. 좋은 경우예요. 익숙해지면 프로그램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거는 데이터를 3개 필요로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연산자에 보면은 데이터를 하나 필요로 하는 걸 단항 연산자, 그리고 데이터를 2개 필요로 하는 걸 이항 연산자, 데이터를 3개 필요로 하는 걸 삼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할 때 보면 숫자를 몇 개 주죠? 2개 주죠. 이런 걸 이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크다 작다 같다 비교할 때 데이터는 몇 개가 있어야 되죠? 그때도 데이터가 2개가 필요하죠. 이항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연산자는 다 이항 연산자이고요.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죠. 여기 증감 연산자. 간단하게 해서 요거요. 변수 한 개밖에 안 쓰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만 씁니다. 요거 빼고는 단항 연산자는 없고요. 삼항 연산자는 이 조건 있죠. 조금 아까 편하다는 이 조건일 때는 데이터를 3개를 줘야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데이터 3개라기보다는 조건, 값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연산을 할 때 3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산술 연산자 실행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여기 자바스크립트 여기까지 여기 선언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변수 지정하면서 이렇게 변수 지정과 동시에 는 대입 연산자죠. 이거라고 뒤에 숫자를 적게 되면 변수, 즉 저장할 공간 방을 잡고 바로 값을 거기서 저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보면 변수를 선언해라 x라고, 그리고 거기다 32를 저장해라 라는 말입니다. 변수를 지정해라 x라고, 그리고 거기다 32를 저장해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또 선언되는 값은 이렇게 식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더하기 x 곱하기 2 나누기 4 빼기 3이라고 식을 적어주면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여기 토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뭐라고 그랬죠? 퍼센테이지 나머지 계산이라고 그랬죠. 모듈러 계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머지 계산할 때 퍼센테이지를 씁니다. 그럼 x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모드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오고요. 별거 아니네요. 근데 아까 설명할 때 는의 왼쪽에는 변수를 써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출력은 사용자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실제로 실행시켜서 그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제, 책 교재 기준은 6-8번 예제에 속합니다. 책 있는 사람 또는 책이 없는 경우라도 웹프로그래밍.co.kr 사이트에 들어가서 샘플 예제 보고 실행시키고 꼭 수정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결과 잘 나오죠? 이게 실행시킨 결과입니다. 그냥 뜨니까 그냥 그림 올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면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일반적인 계산의 결과는 실수로 나온다고 했죠. 즉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실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정수로 나옵니다. 아닌가? 예,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나머지를 실수? 2.1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여러분이 해보는 거죠. 다양한 수식의 표현 방법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이건 산술 연산자만 주로 처리하고 있죠. 산술 연산자. 몇 가지 또 연습도 해볼까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런 경우 x 곱하기 2 나누기 4 이렇게 돼 있죠. 100에다가 더하기 이거하고 곱하고 이거 나누고 이거 빼주고 하잖아. 이럴 때 어떻게 계산될까요?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래요. 모두 계산 퍼센트 각 연산자별로 무슨 일 하는지. 예, 한번 모두 계산 좀 편집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x의 값은 뭐죠? x 계산을 했네. x 32를 10으로 나누면 3.2가 되고 3.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3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 에이, 암산 되잖아요. 32를 3으로 나누면 목은 10이고 나머지는 2가 되니까 잘 계산되고 있죠. 이런 거. 혹시라도 이 퍼센티지 나머지 계산, 일반적으로는 나머지 계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한번 들어준 겁니다. 나머지 계산 퍼센티지를 사용한다는 거. 산술 연산자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죠. 곱하기는 별표, 나누기는 슬래시를 쓴다는 거. 키보드에 나누기 연산기호 없죠. 곱하기 연산기호 X 쓴다고요? 아니죠. X는 X죠. 구분하려고 별표를 씁니다. 오른쪽 숫자판에 보면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와 있죠. 이게 사칙 연산 기호. 오른쪽 끝에 숫자판의 기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다음 증감 연산자 이거 왜 쓴다고 그랬죠? 타이핑하는 거 줄이려고.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디 갔나? 없네. 예를 들어 그 A는 A 더하기 1만 되는 겁니다. 2, 3은 다르게 처리해야 돼요. 이런 경우 이거 타이핑하고 귀찮아서 왜? A 두 번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A 뿔뿔 이렇게 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이 연산자 뿔뿔 마이너스 이걸 증감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증감 연산자가 앞에 배치되면 전위 연산자, 뒤에 배치되면 후위 연산자 이런 용어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차이만 알면 됩니다. 차이만. 요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앞에 배치된 경우 뒤에 배치된 경우 그 값은 뭐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요 하나만 봤을 때는 값은 똑같습니다. 이 하나만 봤을 때는 값은 똑같지만 요 앞에 x는 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 x에 저장되는 값은 뭘까요 할 때는 결과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곳에 5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을 때 요쪽 후위 연산자가 실행됐을 경우 x에 저장되는 값은 5가 됩니다. 즉 앞에 있는 거 먼저 a의 값을 저장시키고 뿔뿔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전위 연산자 앞에 뿔뿔이 먼저 있죠. 이런 경우는 a의 뿔뿔을 먼저 수행해서 6으로 만들고 그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얘는 6이 돼 버립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앞에 있으면 먼저 컴퓨터는 단순하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먼저 적힌 놈 먼저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연산식이 있을 때도 식이 먼저 나오면 식을 계산한 그 결과를 하고요. 값이 먼저 나오면 값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증감 연산자 타이핑을 쉽게 하려고 앞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 결과가 틀려질 수 있다는 거. 자체의 결과는 똑같지만 특정한 시점에 봤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대입 연산자는 제일 많이 씁니다. 대입은 다 해야 되니까요. 대학 가려면. 대입 연산자 쉽게 생각합시다. 오른쪽에 있는 식의 결과를 왼쪽에 대입 저장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장. 아이고 마우스로 하니까 한 번 더. 쉽죠? 오케이. 그리고 요게 일반적인 예고요. 나머지는 확장판입니다. 다른 연산자랑 결합해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계산해서 저장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A 플러스는 B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A는 A와 B를 더한 결과를 집어넣어라. 앞에 있는 글씨가 동일하죠. 이럴 때 앞에 A를 생략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빼기일 때도 마찬가지로 빼기는 곱하기일 때도 곱하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간단해요. 어렵게 뽑지 맙시다. 요건 산술 연산식이니까 쉽게 될 수 있었을 거고요. 오른쪽에 나온 거는 비트 연산이 들어갑니다. 더럽게 어려운 건데
예, 비트 연산 AND 해라, 비트 연산 XOR 연산해라, 비트 연산 OR 연산해라. 비트 두 개네. 왼쪽 끝까지 아주 작은 거, 이건 작다잖아. 무조건 앞에 있는 놈이 기준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작다. 이게 두 개면 아주 작다? 아니죠. 이거는 비트 연산입니다. 비트 연산. 이렇게 쓴 거랑 같거든요. A에 들어있는 값을 B에 들어있는 숫자만큼 비트 단위로 왼쪽으로 밀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에, 에? 요거는 오른쪽으로 밀어라죠. 그럼 얘는 세 개네. 빨리 밀어라? 빨리 밀어라가 아니라 로테이션이라고 그래갖고 밀다 보면 오른쪽 끝에서 밀려 나가는 놈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졌을 경우, 그리고 왼쪽 끝에는 새로운 게 또 여긴 새로운 게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놈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날아가는 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새로 들어가는 놈은 뭘로 할 건지까지도 정의한 연산자입니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는다고 내 기준이긴 한데, 내가 지금까지 쓰면서 이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지금 살아오면서. 그 정도면 됐죠. 그렇지만 이런 연산자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되고요. and or not 아마 안 쓸 건데 비트 연산이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연산자가 워낙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그 연산자들 다시 한번 쭉 보여줍니다. 대입 연산자라고 그랬죠. 대입할 땐 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저장해라 이런 의미였고요.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랑 결합을 해갖고 이런 식의 연산자를 추가로 만들어 냈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까 샘플 써서 확인하고, 여러분은 꼭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실행은 내가 얘기하는 웹 프로그래밍 co.kr에서 직접 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걸 그냥 메모장에 타입한 다음에 입력해 테이핑해서 넣고요. 그리고 저장할 때 이름은 맘대로 주고요. html이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갖다 더블 클릭하거나 브라우저에다 잡아당겨서 놓으면은 이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보면 별거 아닌데 꼭 그렇게 해서 결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대입 연산자 실행한 결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재에 보면 6-9번 예제입니다.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아직 초반이니까 굳이 또 코드를 보여주고 실행 결과랑 대응시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값 x, y, z에는 각각 3, 3, 3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입 연산자 도에서 는 있죠. 그렇게 나오면 뭐죠? 요거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x는 x 더하기 3이라는 연산식이 돼. 여기 적어놨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6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알기 때문에 타이핑을 빨리 치려고 이렇게 변형해 쓴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바뀐다는 거. 이거는 뭐 코딩하는 게 시간이 더 걸려요, 설명보다. 그 정도로 내용이 단순하고 값만 잡으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연산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렇게 적었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합시다. 쉽게.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거죠.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x 더하기 는 3이라는 것은 x는 x 더하기 3이라는 식을 간단하게 적은 거다 라고 지금 설명을 입력해주고 있는 거고요. 곱하기면 곱하기 는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뭐였죠? 나머지 계산, 모듈레이션, 모듈러 계산 이런 말 쓰거든요. 많이 쓰는 용어예요. 나머지 계산. 이거는 z라는 것을 z를 2로 나눈 나머지, 이걸 진짜 산술식으로 쓰려면 좀 지저분해지죠. z 빼기 z 나누기 2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수이하도 버려야 되잖아요. 귀찮아지죠. 아닌가? 아니네. z 빼기 z 나누기 2 곱하기 z 나누기 2 곱하기 2 이렇게 빼야 되네. 그리고 나누기 했을 때 버림으로 해서 나머지는 정리가 돼야 되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괜히 얘기했네. 대입 연산자 사용한 예 꼭 확인하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비교 연산자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크다 작다 같다를 비교 연산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자도 동일합니다.
크다 작다 같다.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크거나 같다일 때 어떻게 표시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키보드상에는 크거나 같다, 크다 이렇게 큰 거장은 왼쪽이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밑에 밑줄을 그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연산자를 동시에 씁니다. 크거나 같다는 크다 하고 는 같다는 걸 같이 집어넣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작거나 같다. 특이한 거는 같다는 는이 두 개 들어가. 비교 연산자요. 크다 작다 같다를 비교하는 거죠. 그럴 때 같다는 는이 하나가 우리 실생활에 는은 또 하나만 쓰죠. 두 개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디콜이 뭐죠? 우리 이런 거 쓰잖아요. 이거를 키보드에 없다 보니까 물론 특수문자 찾으면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느낌표로 같지 않다는 의미로 무조건 는이 나중에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밑에 이런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놓습니다. 이게 뭘까? 이것도 이렇게 설명했지만 뒤에 샘플 예제 설명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다 이 값들 넣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꼭 실제 소스로 한번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우리는 크다, 작다, 크네, 작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컴퓨터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x는 y 이게 뭐죠? x하고 y가 같냐고 물어본 거네. 자바스크립트 여기까지인 거 알죠? 그리고 x의 값은 13 넣고요. y의 값은 7을 넣습니다. x하고 y가 같냐고 물어서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면 뭐라고 얘기하죠? 틀림 이래야 되나요? 예. 그런 논리적인 값, 참 거짓을 판단하는 명령일 때 자바스크립트 결과를 틀리면 false, 맞으면 true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논리값이라고 하죠. 비교한 결과인데 왜 비교값이라고 안 해요? 논리값이라니까. 논리적인 값이라니까. 알았죠? 같지 않다. 느낌표 쓴다고 아까 설명했죠. 크거나 같다는 느는 뒤에 쓴다고 늘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크다, 같다 이러면 크거나 같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상, 뭐뭐 이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밑에 쪽에 작거나 같다, 작다 기호하고 같다 기호 쓰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한자구나. 이걸 이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크다만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초과. 그럼 작다는 미만 이렇게 표현을 쓰죠. 말장난 같지만 단어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똑똑하죠. 지적 능력이죠. IQ 테스트 다 말장난인데요. 기호의 차이점, 변화 규칙 또는 말 어휘력.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휘력이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빼고 영어 공부하잖아요. 일단은 비교 연산자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의할 사항 같다는 는이 두 개다. 같지 않다는 느낌표를 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등호가 들어갈 때 이상 이하일 경우는 는은 맨 마지막에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이고 또 실행 결과 확인하려고 동영상을 삽입했습니다. 봅시다. 6-10번 예제에 이게 들어 있고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는 같다, 같지 않다. 만약에 는의 중간에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이건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에라입니다. 이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연산자가 두 개 연속될 때는 다 붙여 써야 됩니다. 중간에 공백이나 다른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 논리 연산, 비교 연산의 결과는 true, false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그것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있는 것들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13 같이 때 같다, 틀리니까 false. 결과 잘 확인하고요. 오케이, 같다. 그럼 같지 않다는 x는 13이겠죠. 여기 표 연산 기호들 말이 좀 빨랐네요. 연산식들 쭉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연산식들 쭉 살펴보기 바랍니다. 동영상 할 때는 많은 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차분히 뜨고 지금은 이제 강의 시간이 늘어지는 게 좀 미안해서 좀 빨리 말을 하다 보니까 영상은 영상대로 놀고 말은 말대로 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제가 강의 자료 만들 때는 먼저 프로그램을 써서 동영상을 먼저 뜹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파워포인트에 삽입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말을 더빙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하고 내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결과 나오는 것 쭉 확인해 봅시다. 별건 아닌데 비교 연산자의 등호 같다는 는이 두 개. 뭘 하려고 내가 지우는지 기억돼. 밑에 설명을 다시 붙이겠습니다.
하나가 쓴 경우 어떻게 될까요? x는 y. 이거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걸 자꾸 도전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래야 실력이 늘거든요. 아,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죠? x에다 y를 집어넣어라. 그럼 집어넣은 값,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값은 뭐가 되죠? 7이 되죠. 그래서 7이 지키네. 아, 전혀 쓸모없는 값인데. 또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는이 하나만 지키면 7이 지켜요. 내가 크기를 비교하려고 같냐고 물어봤더니 덜렁 숫자가 지키면 잃고 는을 하나 빼먹었고 이렇게 추측을 해야죠. 는이 두 개 들어가면 true, false로 비교 결과를 논리값으로 표현을 해주죠. 근데 숫자가 나오면 는이 하나는 경우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그 밖에 또 무슨 장난을 쳐볼까? 같지 않다. 느낌표의 는 기억하고요. 뭐 그 밖에 특별한 게 없네요. 여러분 잘 이해하니까 뭐 어렵지 않은 이거 한번 작거나 같다 이러고 두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해할까? 아, 이런 연산기호가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선 사용된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이러죠? 자바스크립트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C나 파이썬 이런 걸로 짠 것 같이 어디 오류라고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합니다. 브라우저에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 보여주려고요. 크거나 작다 연산자가 두 개 다 사용되는 비교 연산자는 없습니다. 이거는 비주얼 베이직 연산에는 이게 쓰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 연산자가 좀 틀리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100% 맞지는 않고요. 한 90, 95%는 맞을 동일해요 거의. 특별한 기능들은 좀 틀리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비교 연산자 오케이. 논리 연산자 논리값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걸 논리라고 합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연산자 and or not. and면 뭐라고 얘기하죠? and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리고라고 하죠. 이게 들어가면 여기에 주어진 이것도 이항 연산자입니다. and하고 or는 이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가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 값을 두 개를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not은 단항 연산자입니다. 데이터를 하나만 필요로 합니다. 물론 조건도 하나의 값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and는 주어진 값이 다 참인 경우만 참이 되고 or는 주어진 값 중 하나라도 참인 경우만 참이 됩니다. 여기 설명이 나왔는데 이건 딴 건데. 예. 같은 겁니다. 논리지 참. 여기 n% 바가 두 개씩 나게 두 개면은 논리 연산이 되고요. 하나면 비트 연산이 됩니다. 그것도 좀 기억해 주고요. 비트 단위 이진수에서 한 자리씩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A하고 B에 있는 값은 논리값을 비교를 합니다. A에 그러면 13 들어있고 B에 7 들어있으면 결과는 뭐가 되죠? 이 어떤 변수에 값이 들어있을 경우 논리값은 0이면 false, 0이 아니면 다 true로 계산이 됩니다. 저 속에 값이 13과 7이 들어있다면 이 and는 이거는 n%는 and 연산이거든요. 둘 다 참일 경우인데 이 경우는 참이 돼버립니다. 0이 아니고 0이 아니니까 참이 두 개니까 양쪽 다 모두 참이니까 결과는 참이 돼버리는 거죠. and 연산은 주어진 조건이나 값이 모두 다 참일 때만 그 결과를 참을 출력하는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화 연산 보겠습니다. 오화란 말 쓰지 않고요. 이 바는 키보드 상에 보면은 엔터키 위에 원 표시 있죠. 시프트 키를 누르고 원 표시를 누르면 이 바가 찍힙니다. 키보드에는 선이 끊어진 걸로 나오고요. 모니터에는 붙은 상태로 나옵니다. 폰트가 좀 틀려요. 오화 연산은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는 참이다. 근데 둘 다 참이면 참인가요? 하나라도 참이라는 소리는 두 개, 하나 이상, 하나, 둘, 셋 다 포함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과는 참이 출력이 됩니다. 오화는 한 개라도 참이면 참, and는 모두 다 참일 때만 참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오케이. not 연산은 느낌표를 씁니다. not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A에 들어있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거꾸로 출력이 됩니다. A가 참이면 not이 붙으니까 거짓이면 참으로 출력이 됩니다. A에 13이란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느낌표 A는 무슨 값이 되죠? 숫자가 들어있을 경우 0이면 거짓, 0이 아니면 다 참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13이 들어있으면 0이 아니니까 참이 됐죠. 거기에 나서 거짓이 출력이 되죠. 그런 원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논리 연산자 and와 not 기호는 n%두 개, 바 두 개 또는 not 사용 여기 적어 놨습니다. 꼭 해보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연산식을 적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게 좋은 코딩 방법입니다. 괄호가 없으면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직 연산자의 우선순위라는 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걸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방법은 식이 나왔을 때 우선순위를 괄호로 묶어서 얘 먼저 그 다음 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연산식을 이렇게 설명해 괄호를 묶어주길 바랍니다. 이 결과는 한번 살펴볼까요? x가 true, y가 false일 때 and 연산하면 and죠. and는 모두 참일 때 참이냐. 근데 하나가 false니까 거짓 나온 겁니다. 얘는 오화 연산이죠. 오화 연산은 뭐죠? 주어진 값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는 참이다. 근데 x가 참이니까 y는 볼 필요도 없이 얘는 true가 출력이 됩니다. x는 true가 들어있는데 여기 느낌표 not이죠. not. 네. 이런 경우 거꾸로 하니까 false가 출력이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고도 처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 조건을 주는 걸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조건을 주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이 2보다 크냐? 커요? 예, true. 3이 4보다 작다. 맞아요? true. 중간에 연산자는 뭐죠? 괄호가 우선이니까 먼저 계산한 거예요. 중간에는 and네. and의 조건은 뭐죠? 주어진 조건이 모두 참이면 참이다. 둘 다 참이죠. 그래서 결과는 참이 나간 겁니다. 오케이? 밑에 거는 넣는 이 두 개면 뭐죠? 같다. 3하고 마이너스는 같으냐 물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변수라고 생각하면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이거 거짓이죠. false. 마이너스는 0보다 작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true. 그럼 결과는 뭐가 되죠? 5와는 주어진 것 중 참이 하나라도 있으면 결과는 참이다니까. 하나가 참이니까 결과는 참이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다시 할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왔죠. 오케이,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 ampersand 2개, 바 2개, 느낌표 and, or, not. 교재 6-11번 예제 사용합니다. 기억하기 바라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각각의 값이 숫자가 아니라 논리값이 들어 있어요. true, false일 때 and 연산, or 연산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식으로 묶을 때 우선순위 때문에 괄호로 묶어서 먼저 처리되는 것이 어느 거고 나중에 처리되는 게 뭔지 명확히 기술해 줘야 됩니다. x true, y false가 들어 있고요. 이걸 x와 y를 and 연산한 경우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왜? 이건 둘 다 참일 때 참이라고 그랬잖아. 밑에 거는 오화죠. x와 y를 오화로 묶어줬을 때 오화는 입력값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하나가 참이었죠. x가. 그래서 참이 나왔습니다. 느낌표는 not, 입는 논리값,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참이 돼서 거짓으로 출력이 된 거고요. 밑에 식은 조건식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가능하면 괄호를 묶어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먼저 3이 2보다 크다, 3이 4보다 작다를 묶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and 연산 대입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코딩하라는 의미로 굳이 또 집어넣습니다. 뭐 다 알죠? 아래 오화는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죠. 어느 게 참이야? 뒤에 게 참이네. 그럼 결과는 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딱 보자마자 생각해주면 좋은데 논리값 비교하는 거 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값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논리연산 기호는 and, ampersand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개 들어가는 거, 바 들어가는 거, 그리고 not, 느낌표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조건 연산자, 재밌는 연산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조건 연산 느낌표, 물음표입니다. 물음표가 연산이야? 모른다는 소리 아니야. 이게 연산자죠. 이게 들어가면 뒤에 꼭 콜론이 나와야 되고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기 어떤 조건을 주고요. 이 조건이 참이면 얘가 처리가 되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요 뒤에 두 번째 게 출력이 돼. 값을 주는 겁니다. 값을. 값을 줘.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요것만 보죠. 요것만. 일단 x가 y보다 크냐? 그럼 물음표를 줬어요. 그러면 x가 y보다 큰다. 사막연산, 조건연산자다. 물어봤어요. 지금 x가 5고 y가 3이에요. 그럼 x가 y보다 큰가요? true. 참이면 여기 첫 번째 콜론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x, 뒤에 y가 있고 중간에 콜론이 있어요. 요거. 네. 앞에가 참일 때 참이면 x의 값이 요리 들어가 버립니다. 대입 연산자니까 값을 저장하라는 소리잖아. 값이 거짓이었으면 y의 값이 여기 들어갔을 겁니다. 즉 앞에 주어진 조건, 물음표 앞에 있는 조건 이게 참이면 첫 번째 값이 적용이 되는 거고 거짓이면 두 번째 값이 적용이 됩니다. 이 값이 들어간 자리는 식을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이용해서 어떤 조건에 따라 값을 할당하는 연산자를 조건 연산.
샘플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야, 이건 뭐야? 뭐 이렇게 많이 썼어? 밑에 이거 여기입니다. 이거. A가 B보다 크면 조건 연산자 물음표 들어갔죠. 그러면 A에서 B를 빼고 콜론 참 거짓 구분했죠. 아니면 B에서 A를 빼라. 아, 두 수의 차이를 구하는 거네. 차이를 구하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값은 차이라기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좀 힘이 드니까 그거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A가 크면 A에서 빼고 B가 크면 B에서 빼라라는 말이죠. 오케이, 느낌표. 조건 연산자. 너무 막 넘어가나? 아니에요. 자주 쓰진 않고요.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쓰기 바랍니다. 나중에 if라는 또 명령을 배울 거거든요. 그런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간단하게 값만 대입할 때는 이 조건 연산자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라고 다시 제시했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 동영상 너무 많이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여러분 잘할 것 같은데 나도 꼭 실습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알죠? 여러분도 꼭 실습을 통해서 그 결과 확인하기 바랍니다. 누누이 수차례 중복해서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은 손으로 배우는 겁니다. 손으로 한 만큼 실력이 늡니다. 눈으로 봐도 늘긴 느는데 효과가 좀 적다는 거죠. 자꾸 타이핑하고 바꿔보고 또 쓸데없는 짓 해보고 지워보고 바꿔보고 자꾸 해보는 게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어진 거 나왔네요. A가 B보다 크냐 물어보고요. 물음표로 물어봤죠. 조건 연산자네. 이거에 따라서 A에서 B를 뺄 건지 B에서 A를 뺄 건지를 결정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본 거랑 똑같네. 조건 연산. 그렇죠. 조건 연산자 연습하고 있죠, 우리. 조건 연산 문법은 어떻게 되죠? 조건 주고 물음표하고 그리고 값 주고 콜론하고 값 주고 세미콜론 찍고 무조건 한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 적으라고 했죠. 물론 한 줄로 끝날 땐 안 줘도 되는데 무조건 주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헷갈리고 나중에 틀려요. 틀린 다음에 오류 발견 안 되거든요. 습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언어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뒤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본 것과 같이 조건 주고 물음표를 준 다음에 참여 조건하고 세미콜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 거짓일 때 조건 주고 콜론 빼먹었네. 세미콜론 꼭 넣어줘야 됩니다. 문법상으로는 오류는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화면에 출력되는 거라 HR 넣어줬어요. HR이 뭐죠? 줄거라. 오케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 나왔네. 이쁘게 나오네. 조건 연산자 물음표 사용법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또 어떤 식으로 이걸 변형해야지 좋을까 연습해야 되는데 이건 HTML 태그 연습 같아. 스트롱이 뭐죠? HTML 태그입니다. 도큐멘트 라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HTML 태그 출력하는 명령이 돼버렸네요. 스트롱이 들어가면 오케이 두껍게 나오네. 볼드체 B 아닌가? 그 HTML5로 넘어오면서 그런 태그들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다 CSS3 쪽으로 합류가 돼버려가지고 쓰지 말라고 그랬죠. 잘 쓰진 않지만 스트롱 오케이. 두 수의 차이 같은 경우도 구분해 주려고 밑으로 좀 내렸습니다. 이거 뭐지? 화면이 좀 조금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특별한 건 없는데 또 뭘 해야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쓸데없이 BR 태그나 계속도 여기 두 줄 박힌 건 화면이 조금해서 그런 겁니다. 늘리면 되죠? 이 정도는 이해하죠? 오케이. 쉬운 거는 좀 이해해주면 좋은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학생과 교수의 차이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난 가리켰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학생이 내 마음 같진 않으니까. 조건 연산 설명했습니다. 조건 연산 물음표. 비트 연산자 잘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뭐가 있는지는 기억합시다. 비트라는 게 뭘까? 비트 x라는 변수에다가 10이란 값을 저장을 했어요. 컴퓨터 내부에는 10이라고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컴퓨터는 이진수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진수로 0과 1만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10을 이진수로 변환을 시킵니다. 변환시킨 값이 바로 이 값이 되죠. 이거 어떻게 변환하는지 알죠? 10을 2로 쭉 나눠서 그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10을 2로 나누면 뭐가 되죠? 5. 나머지는 뭐가 되죠? 0. 5를 2로 나누면 2는 4, 나머지는 1이 되죠. 2를 또 2로 나누면 뭐가 되죠? 1, 나머지는 0이 되죠. 10을 그래서 이진수 거꾸로 이렇게 읽으면 뭐가 되죠? 10,
10. 10진수 1010이 됩니다. 1010이. 1010 들어갔네. 근데 앞에 이건 뭐죠?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는 기본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 사이즈 단위를 바이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8비트로 구성이, 이진수 8자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요. 거기에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숫자랑 똑같네. 오른쪽 끝이 가장 하위 비트네. 즉 가장 가중치 값이 적은 건 이렇게 저장하는 요 한 자리 한 자리 값을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연산은 요 한 자리 한 자리씩 연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산자입니다. 비트. 그리고 이런 비트 값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거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미는 작업을 시프트라고 합니다. 시프트 키 알죠? 키보드상의 왼쪽이나 오른쪽 밑에 시프트라고 위로 올라오는 화살표 있죠? 위에 있는 걸 찍어. 이게 시프트가 올린다는 소리야? 누르고 하면 위에 글씨 찍히잖아. 맞습니다. 시프트. 기억하고요. 이거는 한 비트씩 밀어낸다. 비트 논리 연산. 이건 또 뭐야? 아까 얘기했었죠. and, or와 not 할 때 and는 ampersand 2개, not은 바 2개였죠. 그런데 이 비트 갖고도 논리 연산이 뭐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설명해 줄까요? 해야죠. 왔는데 처음인데 한 번은 해야죠. 여기는 and를 하나만 씁니다. 그러면 and는 뭐였죠? 둘 다 참이면 출력값은 참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즉 앞에 주어진 값이 둘 다 1이면 결과는 1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0, 0이면 여긴 0이 나오고요. 1, 0이면 1, 0이도 0, 0, 1도 1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AND 연산을 하는데 비트 단위로 합니다. 밑에 있네. 밑에. 이런 값과 이런 값은 두 수를 비교해서 결과 둘 다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일 오합은 어떻게 되죠? 똑같은 값을 줬네. 여기 다른 값이죠. 거짓 참이면 참,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거짓이면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오화 연산. 말이 빨랐죠? and는 다 참일 때만 참, 오화는 하나라도 참일 때만 참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다음 XOR 이것까지 해야죠. XOR이라는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보통 심벌로 이렇게 그리는데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XOR 이거는 입력된 값 중 참의 개수가 홀수 개이면 참. 2개인데 그럼 더 쉽네 뭐. 참이 1개 들어있으면 참. 홀수 개일 때 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0 들어오면 거짓, 10 들어오면 참, 01 들어오면 참, 11 들어오면 거짓. 이렇게 돼요. 11이 거짓이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XO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쓸 일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다는 건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not. 이거 not은 우리 느낌표였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논리 연산에서 그고요. 비트에서는 물결을 씁니다. 물결. 이 두 가지는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혼재돼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딴 데서는 이렇게까지 구분 안 하고 느낌표만 쓰거나 물결만 쓰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비교할 때는 느낌표, 비교할 때는, 그리고 비트 단위로 연산할 때 물결을 사용을 합니다. 물결 저기부터 거꾸로 바꿔줍니다. 뭐 반전된다라는 말도 쓰거든요. 오케이, 비트 연산자. 연산자 되게 많네. 잘 쓰진 않지만 있다는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M% 하나일 때는 AND 연산 비트 단위로, 하나니까 하나로 하나씩, 5하면은 하나씩 비트. 이건 XOR라고 그랬죠. XOR 이런 기호. 오케이. 이건 not. 논리에서는 이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논리에 크기 비교하거나 이럴 때는. 그렇지만 비트에서는 물결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Shift. 아까 얘기했죠. 키보드에 있는 그 Shift 얘기하는 겁니다. 키보드에 있는 Shift. 오케이. 샘플로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쉽게 보면 됩니다. 먼저 연산자부터 볼게요. A를 왼쪽으로 가는 부등호가 2개 있으면 A에 들어있는 거는 B 개수만큼 왼쪽으로 밀어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A에 들어있는 값을 이진수 단위로 볼 때 B만큼 오른쪽으로 밀어라는 소리가 됩니다. 오케이. 같은 원리네.
근데 이게 세 개가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죠? 아, 잘 쓰지도 않는데. 설명 보겠습니다. A의 비트들 오른쪽으로 B번 이동하는 이거 오케이 알아. 그리고 최상위 비트의 빈자리를 0으로 채운다. 최상위 비트에 가봐요. 아니 빼고 B면은 무조건 0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밀리는 게 아니네. 그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왼쪽으로 가라는 요거 좋네요. 왼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 밀리니까 그냥 밀면 되는 거예요. 맞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한번 보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 한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에 얘는 없어지겠지만 그럼 요 빈자리는 뭐가 빈자리는 0이 채워져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잖아. 요 둘은 쉽게 이해했죠?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값이 마이너스일 때죠. 이거 진짜 설명해야 되는지 막 망설여지는데 값이 마이너스면 그 값이 컴퓨터에 저장될 때는 보수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요 끝에 값이 0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 끝에 자리가 사인 비트라고 해갖고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결정해 주는 애거든요. 음수일 때만 1입니다.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밀다 보면 이 값이 0이 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양수로 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판이 틀려지는 거지. 거꾸로가 돼 버리죠. 그때 이 값이 1이면 그거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몰라도 되는데 이거. 그래요. 숫자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때는 1이면 1이 그대로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3개짜리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3개짜리 오른쪽으로 밀면요 똑같잖아. 2개짜리랑. 무슨 차이가 있지? 차이가 없는데.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썼는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이 차이는 무엇일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발견해서 나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진짜 몰라서 그래요. 잘 쓰지도 내가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써본 연산자라고. 저렇게 될 리가. 저렇다면 굳이 3개짜리를 만들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얼굴 보고 수업하는 날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확인해 보면 되는구나. 샘플 소스 제시했습니다.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요번엔 조금 틀을 갖추고 들어갔어요. 무슨 소린가 하니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 뭐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일반 프로그램 언어들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 if라는 말 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if, for 이거 다 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썼는데 요게 기능 함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디지트 파일 이거는 어떤 값을 주게 되면 그걸 이진수로 바꿔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숫자 v를 이진수로 변환해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오케이. 이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게 같은 파일이에요. 연속된 거야, 붙어 있어요. 또 스크립트 블록 하나 또 했죠. 여기는 직접 값을 한번 계산시켜 보려고 합니다. x에 10 저장했고 y에 3 저장한 다음에 지금 했듯이 그 값이 이렇게 이진수로 나왔죠. 이진수로 표현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확인 한번 해봐야겠는데. 웃기네. x가 10이면 1010인데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 지금 고민이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지. 이 차이점. 봅시다. 소스 타이핑해서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해서 돌렸어요. 비트 연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6-13번 예제 들어 있고요. 샘플 구해서 봐도 됩니다. 이 코드가 타이핑하기 싫으면 어떡하죠? 웹 프로그래밍 .co.kr에 들어가서 긁어다 붙이면 되죠. 아니면 거기서 보고 캡처해 붙여도 되고요. 각 설명한 각 비트 연산자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비트 논리 연산. 논리도 들어갔지. and, or와 not 들어갔잖아요. 이거 그러네. 보기도 그렇고. 화면에 표시되는 건 폰트에 따라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난 잘 맞춘 거거든요. 어떤 폰트를 쓸 때 이렇게 쫙 세로로도 맞는지는 여러분이 찾아서 해보기 바라고요. 맞죠? 3이니까 11, 10이니까 101.
이진수로 바뀐 거 확인됐습니다. 요거 수행된 거죠. 요 첫 줄. 이 함수의 의미도 이해하면 좋은데 아직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진수로 바꾸는 자바스크립트야 라고만 기억합시다. 네,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and, or와 not 요 연산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좀 올려봅시다. 네, 처음에는 x하고 y에 들어있는 값 10하고 3이 들어있었죠. PR이가 뭐죠? PR이? HTML 태그에 나왔었죠. PR하고 슬래시 PR이 태그 사이에 들어있는 거는 띄어쓰기를 여러 개 했든지 또는 줄바꿈을 여러 개 했을 경우 보통 HTML 태그에서는 줄을 여러 개 바꿔도 하나로 처리하고 스페이스를 여러 개 눌러도 하나의 스페이스로 인식을 하잖아요. 출력할 때는 만들 때는 넓어도.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그럴 때 내가 타이핑한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 라는 태그가 PRE 태그죠. 네, 그거 쓴 거예요. 똑같이 나오게 하려고. 지나치게 공백이 많잖아요. 이쁘게 나오려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오와 연산 했더니 이렇게 나. 둘을 한번 오와 엔드 연산 엔드네. 엔드 연산하면 0, 1, 0, 1, 1, 1, 0, 0, 0, 1, 0, 0 이렇게 나왔죠. 빨리 바뀌어버리네. 예. 엔드 연산 둘 다 참일 때 결과는 참이다라고 계산된 결과가 아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오와는 어때요?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죠. 두 개를 지금 더하기 오와 연산을 하거든요. x가 참이든 y가 참이든 해당하는 거 자릿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값은 참으로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비교해봐요. 동영상 정지시켜 놓고 봐요. 확인해야지. 잘 쓰지 않는다고 그래도 한 번 할 때 이해를 해놔야지. 나중에 또 언제 나올 줄 알고. 나중에 또 그때 또 공부 나올 때 해요. 지금이 가장 쉽고 시간 여유도 많습니다. 예, 마찬가지 방법을 해서 쭉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 뭘 해볼까? 이걸 AND라고 부릅니다. AND 연산, 비트 연드 연산이죠. 이걸 OR라고 부르고, 요 X, 요거 뭐죠? XOR, 익스크리시브 OR라고 합니다. 이거 물결은 뭐라고 하죠? 비트 단위의 낫 연산이죠. 비트 단위 낫 연산. 그리고 이렇게 부등호가 왼쪽으로 두 개 가면 Shift, 정확히는 Left Shift, 왼쪽으로 밀어줘라는 소리고요. 오른쪽으로 부등호가 되어 있으면 Shift인데 Right Shift 해라 이러죠. 오른쪽으로 밀어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걸 아까 헷갈려 하는데 진짜 확인해 봐야 돼요. 원래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부등호가 3개 있을 경우 로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쪽에 빠진 걸 반대쪽에 집어넣는 그런 기능으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여기 적어 놓기는 Shift Right Rotate로 적어 놓을게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찝찝해. 네. 동영상 미리 떠서 내가 요 강의 끝나면 나도 확인해 볼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나중에 얼굴 보고 수업하는 날 이거 확인하겠죠. 아니면 내가 과제로 낼 수 있죠. 내가 동영상 강의 중에서 해결하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하고 정리해서 보고서 제출하시오. 좋은 과제네. 그러면 동영상 다 봐야 되잖아.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각 연산자가 어떻게. 그리고 요 낫게이트 연산은 낫 연산 아까 얘기했죠. 비교를 할 때는 느낌표를 쓴다고 그랬고요. 비트 연산을 할 때는 물결을 쓴다고 그랬어요. 왼쪽 Shift Left, 오른쪽으로 가는 Shift Right. 예, 요거 잘 기억. 이 로테이트란 말이 Shift Right. 그리고 로테이트란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돌린다는 소리야. 로테이션 알잖아요. 순환. 그래서 한쪽에 빠진 게 들어가는데 아마 이게 지금 로테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본 거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봐야 되고요. 과제로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지금 비트 연산에 대한 예제 실험했습니다. 잘 사용되지 않는 거긴 하지만 배울 때 한번 확실히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비트 돌 연산과 시프트 연산 설명했습니다. 출력도 잘 봐두고요. 요거 과제 오케이. 좋았어. 문자 연산자. 뭐 이렇게 연산자가 많은 문자에 무슨 연산을 해요? 쉬워요. 문자 연산은 빼기 더하기 나누기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더하기예요. 오, 좋아. 더하기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문자를 붙입니다. A하고 B를 더했더니 C가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은 따옴표로 묶게 되어 있죠. 이렇게 준 경우 이 전체를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쉽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문자와 숫자가 만난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문자와 숫자는 숫자끼리 더할 수 있잖아요. 문자 숫자는 더할 수 없죠. 그래서 문자와 숫자가 만난 경우는
그냥 문자로 다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자와 숫자가 만난 경우는 다 문자, 숫자와 문자가 만난 경우도 문자가 들어갔죠? 다 문자. 그러면 숫자인데 하나는 이렇게 표시하고 하나는 따옴표로 표시했어. 따옴표로 묶이면 다 문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따옴표로 묶이지 않은 것끼리 있으면 이건 산술 연산이죠. 문자 연산이 아니고 그땐 연산 결과가 나갑니다. 쉽죠? 여기다 곱하기 쓰면 어떻게 되죠? 문자 연산에는 곱하기 없습니다. 더하기만 있습니다. 우선순위 신경 쓸 필요 없죠? 오케이. 네, 기억하고요. 문자열 비교 크다 작다 같다 이것들 있죠. 아 이게 좀 애매한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같다 같지 않다는 명확하죠. 크다 작다 기준은 뭐죠? 가나다 순이겠지 뭐. 뭐 이거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도 같은 기준. 기준이 뭔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 이건 사전순으로 체크가 됩니다. 사전. 가나다 순이라는 거죠. 가나다 순. 그렇군. 가나다 순. 이것도 좀 맹점이 있는데 기회 되면 한번 보도록 하죠.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우 또 1시간 넘어. 잘 나가네.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죠. 꼭 해보기 바라고요. 요 내용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과 실제 결과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문자열 계산에서 문자와 숫자가 들어가면 다 문자 처리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있어서 빨리 넘어왔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는 중인데 너무 길어졌어. 교재 6-14번 예제입니다. 문자열 연산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동영상이 아이고 2분 40초나 되네. 봅시다. 문자하고 숫자 도했나 보구나. 숫자하고 문자지. 그치? 숫자인데 이게 어떻게 옆으로 붙여졌지? 하나 문자 처리했군. 그렇지 뭐. 숫자 계산하면 연산한 결과가 들어가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밑에 것도 보고 싶었는데. 계속 봅시다. 요거 궁금하잖아요. 23 더하기 35는 그것도 문자로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럴 때는 더하기는 우선순위 순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에 숫자끼리면 숫자끼리는 더한 다음에 진짜인가? 보면 되죠. 문자 숫자 나오는 거 확인하고요. 숫자 문자 확인하고요. 숫자이지만 문자를 처리한 경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숫자끼리 더한 다음에 문자랑 더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맞춰야 되죠. 숫자 문자 이거는 숫자끼리 같지만 하나를 문자 처리했다는 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그냥 계산합니다. 58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가 문제가 될 거예요. 숫자끼리 더한 경우 보여주고 있고요. 숫자하고 숫자 더하고 그걸 문자에 더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끼리 먼저 더니까 산술 연산하고 그 결과를 또 문자랑 더해줘야겠죠. 맞아 그렇게 돼요. 그러면 문자가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문자랑 숫자랑 더하면 문자 되는 거죠. 그럼 결과는 문자죠. 그걸 또 35랑 더하면 또 문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앞에서부터 2개씩 쌍으로 이루면 계산하면 되네요. 그리고 여기 기태라고 적었습니다. 기태가 네임에 들어있고 네임이 기태냐고 는을 2개 써서 물어봤죠. 그것도 참 나오네. 문자도 크기 비교가 되네. 같다 크다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 되고 있어. 오케이. 연산자 되게 많네.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또 뭐 연습 삼아 해볼 거 있나? 문자 연산 설명하고 있고요. 문자, 숫자, 문자끼리 또 숫자, 문자 이럴 때 처리되는 거. 문자열 비교할 때 연산자들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6-14의 문자열 연산 결과 나오는 거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필요한 연산자는 없네. 앞에서 배운 거랑 동일한 사항들이고요. 드디어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네. 지금 연산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연산자 되게 많죠. 그 연산자 가장 중요시 사용되는 것은 산술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 2가지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 밖에 특이한 것들 많이 나왔죠. 뭐 비교 연산자,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 제일 지저분했어요. 근데 잘 사용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트 연산자
조심해서 사용하는 거 알고요. 그 중에 보면 BT 연산자인데 그 AND나 OR나 NOT이 있는데 AND가 두 개 들어가면 그거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논리 연산자라고 다 얘기했나? 이 정리한 게 애매해서 말이 좀 그래요. 비교 연산자라고 했던 것 같으네. 비교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 그리고 n% 논리 연산자. n% 두 개. 이거는 비교 연산자고 이거는 비트 연산자예요. 이거는 비교 연산자고 이거는 비트 연산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느낌표는 이거는 비교 연산자고 그 비트 연산자는 뭐지? 물결이죠. 이거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건 써요. 이거 비교 연산자는 써요. BT 연산자를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점 잘 기억하고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쓰면서 자주 쓰는 거는 산술, 비교 두 개 제일 많이 쓴다는 것만 기억해 줍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길었네. 연산자 진짜 많네요. 중요한 것만 잘 기억.